아파트를 팔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고 나서 왜 조금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고 밤새 뒤척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후회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은 아직 이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이 말들이 동시에 들려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방법은 실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아내는 살림을 하며 가게를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끝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집에서 숱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두 사람은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했고 집도 너무 넓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마다 말이 달랐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팔면 손해라는 말, 그렇다고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내릴 수 있다는 말, 그 사이에서 결국 결정을 미루다가 원하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 후 가장 많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알고 했더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잘 파는 것과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준비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거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놀랍도록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을 먼저 보고 자신을 나중에 보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이 집을 파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팔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더 내릴 것 같아서, 아니면 주변에서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이유들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시장의 소음을 내 이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내 삶 안에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이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어서, 자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건강 때문에 더 작은 집이 필요해서. 이런 이유들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명확할 때 팔아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내 삶의 필요에서 출발한 결정은 시장이 조금 오르내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시장의 분위기에서 출발한 결정은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불안해지고 후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 집의 실질적인 가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 집에 대한 과도한 애착입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 이 집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감정적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가격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놓기 전에 그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봐야 합니다. 호가는 팔고 싶은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팔린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때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호가만 보다가 내 집도 그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결국 오랫동안 집이 팔리지 않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급하게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집을 내놓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매물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시기에는 기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더디 팔립니다. 이 흐름을 조금만 공도해도 집을 내놓는 타이밍을 더 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즉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계절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집의 첫인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 집의 첫인상에서 이미 마음이 결정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 거실로 들어섰을 때의 공간감, 부엌의 청결함, 화장실의 냄새, 이런 것들이 가격 협상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를 잘 시키고 낡은 전구 하나라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노력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이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왜 사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하며 사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목적은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내 삶의 편의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직장과의 거리,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주변 환경의 조용함, 관리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 교통 인프라의 변화, 주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려다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적을 하나로 좁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시작입니다. 집을 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후회의 씨앗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옆에서 누가 샀다는 소식, 이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말, 지금 안 사면 올라버린다는 압박, 이런 말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려진 판단 속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한두 군데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최소한 같은 조건의 매물을 여러 개 직접 발로 걸어다니며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의 눈이 생기고, 비교의 눈이 생겨야 가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중개사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참고는 하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에 얽혀있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와 그에 따른 월 상환 금액이 내 수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 이것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확인들이 나중에 큰 손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방법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은 항상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더 낮은 가격에 사려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만 알 수 있을 뿐 미래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삶의 필요에 맞는 시점을 먼저 정하고 그 시점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뒤에는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가족이 숨을 쉬며 그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결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을 시장의 소음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먼저 세우고 그 중심에서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방법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동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년 세대의 삶과 자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이 뼈대라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칙은 알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보셔야 오늘 영상이 완성됩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격이면 팔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가격이면 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계약서 앞에 앉으면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거래를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는 안도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이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하고, 집을 살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가격에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안과 욕심이 교차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심을 글로 써두는 것입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팔겠다는 것을 글로 적어두십시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사겠다는 것을 글로 써두십시오. 글로 쓰인 결심은 말로 한 결심보다 훨씬 강합니다. 막상 현장에서 흔들릴 때 그 글을 꺼내 읽으면 원래의 판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드릴 것은 중개사와의 관계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들은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하고 거래 경험이 풍부하며 협상에도 능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중개사가 하자는 대로 가격을 정하고 중개사가 권하는 매물을 아무 확인 없이 계약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을 남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사를 대할 때는 파트너로 대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격에 최근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매물이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까? 가격이 최근에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곳의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중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공통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공통된 부분은 시장의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부분은 각 중개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집을 팔 때와 살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조급함은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팔 때 조급하면 가격을 낮추게 되고 살 때 조급하면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조급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의도적으로 조급함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다른 사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다는 말, 이 매물은 금방 나간다는 말, 이런 말들이 판단력을 흐리고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반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 거래가 오늘 성사되지 않으면 내 삶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아니오라는 답이 조급함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난 다음 어디에서 살 것인지,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두지 않으면 집을 판 뒤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반대로 집을 산 다음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그려보지 않으면 막상 이사를 하고 나서 이 집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거래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결정이 과연 내 삶에 맞는 결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집을 팔고 나서 전세로 살 계획이라면 그 전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집을 사고 나서 대출 이자를 내면 매달 생활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대충 계산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종이에 써보거나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노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집의 입지 조건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의 편리성, 주변에 걸을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집의 시세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집을 살 때는 지금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내 삶을 함께 그려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지만 나이가 더 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단이 아무렇지 않지만 무릎이 나빠지면 층수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선택한 집은 나중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여줍니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 변화를 모두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 내 가족의 안정, 내 노후의 평화. 이것들이 부동산 거래의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뭐라 하던 전문가가 뭐라 하던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결정은 결코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잘 팔고 잘 사는 방법은 결국 거창한 전략이나 특별한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먼저 알고 내 기준을 먼저 세우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후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지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거래 계획이 없으신 분이라도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시장은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장은 위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년 세대의 삶과 자산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